강세입니다. 시집간 세댁은 아마도 시집보다는 친정집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미국을 사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교포들은 시집 온 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슨 애국심이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감성일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축구를 한다. 자, 어지간저는 한국을 응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 아이들이라면 또 다를 겁니다. 우리 집 차고에는 두 대의 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고 다른 하나는 기아차입니다. 전자는 내가 모는 차요, 후자는 우리 집 사람이 모는 차입니다. 외국 생활하면서 두 사람 다 한국 차를 구입한 그 자체만으로도 친정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이라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국 차를 타는 대신에 친정 차를 탄다는 것도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미국 왔을 때입니다. 1971년이니까 반세기도 넘었지요. 후진 백화점 동네가 있었는데 우리야 뭐 고급 백화점 갈 입장이 못 되거든요. 후진 백화점 찾아갔는데 잔뜩 쌓아놓고 와이셔츠가 세일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한 장에 1불이니까 와이셔츠 한 장에 1불. 굉장히 살 때죠. 그때 그 한 장에 1불 하는 셔츠의 마크가 한국 대우 마크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눈을 닦고 봐도 그 당시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습니다. 이 와이셔츠를 한 개 사면서 마음에 참 아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 어머니들이, 누이들이 밤새워 가서 만든 셔츠가 이곳에서 1불에 팔리다니. 아마도 이 셔츠를 이렇게 정도 만들어 팔 수 있다면 겨우 전투기, 미국 전투기 한 대 살 수 있을까?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다릅니다. 눈부신, 정말 말 그대로 친정인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는 거죠. 직접 체험을 합니다. 뿌듯합니다. 지금은 자동차 물결 속에서 10대 중에 하나는 현대 아니면 기아입니다. 유명 백화점 입구에 가면은 단연 삼성 혹은 LG의 TV라든지 냉장고, 가전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세계 여권 파워가 2위라 그럽니다. 그만큼 한국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어디라도 갈 수 있단 말이죠. 한국은 군사적 평가에도 세계 5위로 나와 있습니다. 즉 145나라의 나라를 개국 조사를 했을 때에 5째가 된단 말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8위라 그럽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용도 미국, 중국, 일본 따라서 4번째랍니다. 연구개발 비용으로는 지출하는 액수는 미국에 이어서 2번째랍니다. 논문 발표량이 세계 12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5천만 명에서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이 있는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랍니다. 충분히 친정집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BTS라든지 K-POP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등 세계 영화에 두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품상, 요 근래 작품상, 감독상 많이 받기도 하죠. 심지어 지난 번에는 성난 사람들,
한국 영화가 작품상 주연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내가 반세기 전 미국으로 올 때 비자 신청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주위로 길게 늘었습니다. 어느 천일에 다 끝날지 모르지만은 제일 뒷줄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 세월을 보낼 때 인터뷰를 위해서 말이죠. 거기다가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말이죠. 그 불친절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 참 불친절했지요. 굉장히 높았지요.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동남아 혹은 중동 사람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말이죠. 각 나라의 한국 대사관의 담당을 중심으로 2중, 3중 줄을 서 있답니다. 한국을 가기 위해서, 혹은 때때로 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말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얻기 위해서 베트남만 하더라도 그 수가 7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작년에는 83개국 70만 명이 한국행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그렇게 한국 대사관 주위를 돌아다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자를 취득하면 마치 천국행을 표를 가진 듯이 기뻐하고 위풍당당하답니다. 자랑스럽게 한국 비행기에 오른답니다. 반세기 전, 아니죠, 60년 전 독일의 광부를 혹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때 당첨만 되면은 정말 광부라도, 여자는 순 한복을 입고 광부는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비록 독일 남정네 시체를 닦는 일이라 할지라도 줄 서서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 그 서러운 한숨이기도 합니다. 60년간 그만큼 한국은 변했다는 것이죠. 성장했다는 것이죠. 친정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친정이 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내가 속한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진영 논리에 서로 물어뜯는, 페어플레이는 없어지고 끊임없이 서로를 참 박살을 내는 겁니다. 양당 대변인들 발표를 한번 보십시오. 정책이나 나라의 미래를 위한 소망보다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민주주의의 순서를 찾는 것 같으면 제일 꼴찌일지 모릅니다. 마침내 상대방을 칼로 돌로 해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라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품격이 아니라 나라의 품격이란 말이죠. 약한 여자를 물어뜯고 도무지 무슨 백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러울 쓰겠습니까? 한 나라에 혹은 한 사회에서는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만 있어도 그 나라가 지탱해야 된다 그럽니다. 일제가 나라의 주인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고작 3, 4%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희생하며 손해보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모든 백성의 리더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25%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 사회를 리더할 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라.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심정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줄 압니다. 성경에서 제가 사모하는 인격이 욥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3번씩이나 컨펌 인정해 주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품격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모습, 우리의 친정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온 세계 한국인들이 이런 욥의 인격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